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급등락이 진행되고 도저히 대응이 어려울 정도로 시장은 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등은 느리고 떨어지는 속도는 빠릅니다. 특히 지난 목요일 기준으로 주가가 다시 35% 이상 하락하는 아주 하방향 쪽의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하락할 때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담겨 있기 때문에 시장 하락에 대한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락의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해결되면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투자 심리학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주식시장이 처음에 하락했을 때 중국 시장의 경착륙, 또 미국의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유가 인하 이런 이유들이 돌아가면서 번갈아 이유가 되어줄 때 시장이 반등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그 말은 여전히 하락 압력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기준으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할 때는 이미 알려져 있던 악재, 중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유가가 배럴 증산이 예상보다 적다라는 이유로 시장이 급락했지만 오히려 그 전에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장 하락의 이유를 더 이상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같은 이유라 하더라도 이제는 약간 포기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 하락 파동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마지막 하락 파동이 진행될 때는 대개 하락의 이유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속도가 빨라집니다. 급등락이 심해지고 시장이 움직이면 더 급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투자자들이 투자의 매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따라서 침착하게 바라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난번에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때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일봉을 가지고 매매할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봉상의 어떤 긴 차트 흐름을 보고 시장을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 지금 우리 시장은 40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주봉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40주 이동평균선을 가만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40주 이동평균선의 흐름은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지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주고 있는데 실제로 40주 이동평균선이 고점이 이렇게 높여지고 있고 저점도 동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40주 이동평균선의 고점과 저점이 왜 중요하냐면 시세의 고점과 다르다는 것이죠. 일전에 제가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평선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이평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세의 궤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궤적이라는 말, 이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시세라는 것은 명멸하면서 계속 부딪혀가는 흔적들인데 이 시세의 높낮이만 2차원적으로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추세선이라는 것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세들이 어떤 궤적을 그렸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 이동평균선이니까 실제로 시세는 더 고점을 높여설 수도 있고 낮춰설 수도 있지만 이 이동평균선의 궤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0주 이동평균선의 궤적은 지금 계속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이제 40주 이동평균선의 궤적이 마지막 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락 조정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면이고 이것이 돌아갔을 때 본격적인 시장의 방향성이 상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시장 강세론자들의 생각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면, 바로 요 국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만 놓고 다시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0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이번에 반등하는 국면에서는 시세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격을 확대시켜주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원래 시세라는 것은 이동평균선 중심선에서 이격을 확대시켜 나가는 힘, 이것이 바로 에너지죠. 이렇게 이격을 계속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이 힘은 시세 에너지가 살아있는 것이고 이것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강력한 충돌에 의해서 시장의 수급들이 충분하게 진행을 시켜 나가는 것인데 이러한 형태가 아니고 시장의 이동평균선의 방향대로 시세가 그대로 같은 추세로 올라간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같은 이격을 보이면서 시장이 그냥 계속 반등한다는 것이니까 이 경우는 매수세와 매도세의 충돌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시세에 혹은 시장 거래자 간의 타협에 의해서 시장이 그대로 관성에 물어들듯이 흘러갔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시장의 수급이 가면 갈수록 넘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넘쳤던 상황들, 예전에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야 했던 부분들이 이러한 매물 청소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일거에 반영되어서 지금 시장이 급락하는 형태로 왔지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잘 보면 이동평균선을 지금 현재 시세가 돌파를 해서 이제 40주 이동평균선으로 주봉상이 돌파를 해서
한 차례, 두 차례 반등에 초점을 보이다가 결국 마지막 주에 반등에 실패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이것이 바로 반등을 했을 경우에라도 사실 시장은 이까지 반등함으로써 한 개의 파동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하락 파동이 어차피 전개되어질 수밖에 없는 기술적 분석의 국면이었고, 여기서 그냥 바로 떨어져서 나가서 이어진다면 어차피 이쪽에서 있어야 했던 조정이 이제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만큼은 가파른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게 대충 한 원래는 800포인트에서 나타났어야 될 조정이기 때문에 대충 한 650에서 700대의 구간대까지 떨어지는 것은 가파른 속도로 떨어져야 되시고, 이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오버슈팅에 대한 컴펜세이션, 즉 보상 기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700대 구간대까지는 변동성이 아주 커질 수밖에 없고, 이 급격한 변동성과 떨어질 때 날카로운 각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 수급상 오버슈팅 됐던 부분들이 순식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가가 700포인트가 무너지면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 같지만, 만약에 700포인트가 무너진다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굉장히 완만한 속도로 떨어져서 이렇게 완만한 반등을 불러일으키면서 다시 이평선을 되돌리는 순간 이것이 본격적인 시세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겠죠. 우리 투자자들은 지금 국면에서 뭐 반등과 혹은 뭐 상승 혹은 뭐 추세 이런 것을 논할 구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주식시장은 그저 평탄하게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솔직하게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에 이 주가지수, 이 주가가 이렇게 돌파해서 약 한 800포인트가 갔을 때 사실 이 지점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 만큼 이제 거의 오른 것이 아니냐, 이제는 뭐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것이 아니냐, 이 위로는 글쎄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여기서부터 150포인트가 올랐으니 뭐 드릴 말씀이 사실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수급 논리상 800포인트 이상은 오버슈팅이었다라고 저는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계속 생각해왔고, 이후로는 계속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시장이 계속 오르니까 할 말이 없다 이 뜻입니다. 꼭 떨어진다라기보다는.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시장이 오버슈팅 됐던 부분은 떨어져서 저는 800포인트까지 온 것을 이제 원위치로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만큼의 타임프레임을 여기서 가지고 있었고 시간 가치만큼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800이 여기서 조정받는 800과 여기서 800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기서 조정을 받았다면 대충 우리가 한 600포인트, 650포인트까지 조정이 필요하지만 여기서 받은 조정은 대충 한 660포인트에서 한 700포인트 정도 수준이 무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엄밀하게 좀 더 거짓말처럼 이야기한다면 현재로서는 680포인트 수준이 합당한 정도의 최저 마지노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랐을 때 800포인트 이상 오르는 부분이 오버슈팅이었다면,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설령 700포인트든 지난번 720포인트든 혹은 750포인트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 어떻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설령 지난번 전저점인 720포인트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서 지금 이번에 다시 만약에 720포인트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나간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700포인트 이하로 내려온다면 V자형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약 한 2달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재료 측면에서 놓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현실화되는 작업, 우리가 이 토스콜라니의 입장에서, 베타콤폴리 입장에서 놓고 본다 하더라도 금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실체화되는 현상, 그 다음에 중국 경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손에 잡히는 국면, 이러한 국면들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현재 국면에서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코스피의 주봉을 살펴보십시오.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면 이것이구나. 지금 현재 만약에 요 국면으로 지금 현재를 좁혀서 생각한다면, 지금 시세가 이 40주 이평을 무너뜨렸구나. 그리고 다시 이를 재돌파하는데 지금 실패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40주 이동평균선을 확보해서 올라가고 난 다음을 일단 매수 우위 국면으로 생각하자. 이 40주 이평 아래에 있을 때는 매도 우위 국면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매도 우위 국면에 있는 국면에서 굳이 저가 매수에 나설 필요 없다. 그냥 그것이 실제로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삼성 어제 폴에서 전문가 폴을 했습니다. 제도권 전문가 폴에서 제도권 전문가의 약 한 80%에서 85%가 현재 삼성전자는 강력한 저평가로서 매수해야 될 이유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는 현재로서는 만약에 하반승 밴드로 본다면 4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져야 합니다.
종합주가 지수를 따라간다면. 그러나 물론 그것이 어떤 형태를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분명히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40주 이동평균선 위로 시세가 올라가는 지점까지 기다려라. 무조건.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밑으로 빠져도 저평가, 뭐 현재 매수 국면, 반등 국면이라는 것이 물론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아주 샤프하고 델리키트한 어떤 감각을 가진 분들은 여기서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으나 일반 투자자들이 현재 만약 여기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이라면 여기서 팔 수 있는 능력도 있었겠지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팔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무리를 할 필요가 없고 다음번에 40주 이동평균선 위로 시세가 올라갔을 때는 이것이 올라갈 수 있는 이 폭이 대단히 여유가 충분히 이후로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굳이 뭐 내가 바닥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욕심을 내지 마시고 이 40주 이동평균선 아래쪽에 있는 시세에서는 그냥 관찰한다. 시장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잘 지켜보겠다. 이런 정도의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물 거래자들 입장에서도 40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는 매도의 기회만 노려야 됩니다. 즉 시세가 반등하면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해야지 많이 떨어졌는데 언제쯤 매수 플레이를 하면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시세가 40주 이동평균선 위로 올랐으면 코스피가 그때는 언제 매수할까? 시세가 올라가서 조정받았으니까 이제 매수해야지. 조정받았으니까 매수해야지 하는 매수의 기회만 노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선물 파생거래자 입장에서도 40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는 매도의 기회만 노린다. 언제든지 나는 매도 찬스만 주어지면 매도하겠다라는 국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의 국면마다 실패하고 떨어질 때는 날카로운 각도로 떨어지기 쉬운 국면이고 이 40주 이동평균선 위쪽에서는 매수자가 언제 매수할까만 노리는 국면이다. 조정받으면 매수하겠다. 이 정도 조정받으면 매수하겠다 해서 매수의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는 국면이다. 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잡한 기술적 분석이나 복잡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 파동론에서 볼 때 중기 파동상 5개의 상승 파동이 마무리되고 이제 조정 A 파동이 마쳤고 조정 B 파동 이후에 조정 C 파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식의 파동도 사실은 장난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동이다, 뭐 어떤 기법이다, 다양한 여러 가지 분석 수단이다 이런 것이 중요한 때도 아니고 더더욱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현재로서는 기업의 이익이다, 뭐 혹은 기업의 자산 가치다와 같은 오히려 시장 전체의 흐름과 배치되는 듯한 어떤 바텀업이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은 이런 배치되는 듯한 이치조차도 당분간은 무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시장의 논리는 수급의 논리이기 때문에 수급의 논리에는 실적의 논리마저도 맥을 못 추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떤 것이 저평가다 고평가다라는 생각조차도 현재로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좋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40주 이평선 아래에서는 아직까지는 매도 세력이 우위에 있고 매도 세력이 잠복해 있다. 언제 매도 세력이 등장할지 모른다. 40주 이평선 위로 올라갔을 때는 매도 세력이 청산될 만큼 되고 이제 매수 세력이 숨어 있구나. 이 매수 세력이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른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40주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가 올라서는 날 그때 시세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현재의 같은 관점을 저는 계속 가지고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이야기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시세가 40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는 날 다시 한번 시세를 논의해 보겠습니다.